이주의 수학 1-A. 이번 시간에는 그동안 우리가 배웠던 개념 강의를 바탕으로 해서 작년 2018년 11월에 출제됐던 2차 함수 기출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2차 함수 기출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실전 감각을 키우고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풀어야 할 테니까 자 보시죠. 자, 일본 유학시험 이주의 수학 기출문제인데 2차 함수 fx는 x제곱 마이너스 2a 더하기 1 x 더하기 2a 제곱. 자, 이렇게 2차 함수가 주어지고 그 다음에 x 범위가 0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주어지면서 그때 최대값 라지 m하고 최소값 스몰 m에 대해서 생각한다. 단 a의 범위는 0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은 것을 만족하는 상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문제에서 첫 번째 문제가 뭐냐면 자, fx의 그래프의 정점의 좌표는 어떻게 되느냐, 저 꼭지점의 좌표는 어떻게 되겠느냐 라고 묻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꼭지점의 좌표를 이렇게 줬죠. 자, 그래서 이 꼭지점에 ABC에 들어가는 수는 얼만가 이렇게 이제 우리가 찾으면 되는데 구체적으로 찾는 풀이는 조금 이따가 다시 보도록 하고 두 번째 문제가 무엇인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는 다음의 문장 중에 D에서 H에는 아래의 선택지 0번에서 9번 중에 적당한 것을 택하시오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최대값 라지 m과 최소값 스몰 m을 축의 위치에 따라서 구하면 이렇게 되는데, 자, 요 축의 위치에 따라서 뭐냐면 최대 최소 값을 구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라고 하는 건데, 이게 되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뭐냐면 그 축의 위치에 따라서 A의 범위를 이렇게 나누었을 때 최대값이 얼마고 최소값이 얼마고 이렇게 나온 거고, 그 다음에 또 A의 범위가 다음과 같을 때 최대값이 얼마고 최소값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본 것입니다. 자, 요 내용이 아무래도 작년 2018년 11월 시험에서 조금 까다롭게 출제된 내용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조금 이따 그래프와 함께 다시 살펴보도록 할 테니까 세 번째 문제는 또 어떤 문제가 출제됐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문제는 뭐냐면 물론 요 위에 있는 0번에서 9번에 있는 내용은 선택지 고르는 겁니다. 그래서 0번에서 9번 사이에서 고르는 문제였던 거죠. 그 여기 I, J, K, L, M 같은 경우에도 요거는 이제 숫자가 들어가는 거고요. 앞에 문제 1번, 2번에서 2번에서 선택지 0번에서 9번 선택하라고 되어 있었죠. 자, 그래서 그건 선택하시면 되고, 3번 문제는 뭐냐면 자, 최소값 m이 최대가 되게 하는 a 값이 얼마일 때 그때 m의 값이 얼마이다 라고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최소값 m이 최소가 될 때는 a 값이 얼마이며 그때 m의 값은 얼마이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2번 문제에서 갈로 2번 문제에서 최소값을 a에 관한 식으로 나타낸 상태에서 다시 최대가 될 때와 최소가 될 때 a 값과 그때 m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문제가 출제됐습니다. 자, 그래서 갈로 2번 문제를 풀지 못하면 바로 3번 문제는 풀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갈로 1번, 갈로 2번, 갈로 3번 자세하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죠. 자, 1번 y는 fx의 그래프의 정점의 좌표는 어떻게 되느냐 라고 되어 있는데, 그때 fx를 가져오면 자, x제곱 마이너스 2a 더하기 1 x 더하기 2a 제곱이죠. 자, 얘를 꼭지점의 좌표를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바로 기본형으로 바꿔야 된다. 기본형으로 바꾸기 위해서 무엇을 사용할 것이냐 하면은 바로 완전 제곱을 해야 된다 이거죠. 자, 그래서 뭐냐면 완전 제곱을 통해서 기본형을 바꾸면 다음과 같은데, 자, 여기 x 마이너스 a 더하기 1, 자, 요 값이 0이 되는 x 값이 바로 x 좌표가 되고 뒤에 나오는 상수항이 바로 y좌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x좌표를 구하면 a 더하기 1이고 y좌표는 a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1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문제에서 이렇게 나왔으니까 a 값은 바로 뭐 얼마라고요? 1이 되겠고, 그 다음에 b 값은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바로 2가 되겠죠. 그 다음에
C 값은 바로 1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정답을 찾으면 A, B, C 이렇게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는, 자, 아까 우리가 최대값 m과 최소값 m을 축의 위치에 따라서 최대값과 최소값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죠. 그래서 그 첫 번째로 최대값 m을 축의 위치에 따라서 구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요거 살펴볼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자, 여기 지금 최대값 m을 축의 위치에 따라서 구하려면 일단 무엇이 필요하냐면, 아까 fx가 어떻게 됐었나요? x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자, 2a 플러스 1 x하고 플러스 2a 제곱이었죠. 자, 이렇게 됐는데 여기서 우리가 x 이참수에서 x제곱의 개수가 양수인 상태에서 최대값을 구하는 문제는 우리가 개념 강의에서 이렇게 배웠습니다. 어떻게 배웠냐면 바로 x범위, 자, 여기 x범위가 어떻게 됐습니까? 0보다 커놨고 2보다 작거나 같다 했죠. 그래서 x범위에서 양 끝의 중점을 잡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중점 어떻게 잡죠? 자, 양 끝값을 더해서 2로 나누는 값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자, 양 끝값을 더해서 2로 나누면 중점을 얻을 수 있다. 중점을 얻을 수 있다. 자, 그래서 이 중점을 기준으로 해서 축하고의 위치 관계를 파악한다 이렇게 정리하시죠. 자, 됐습니까? 중점을 구해서 축과의 위치 관계를 파악한다. 자, 첫 번째 경우는 중점이 축보다 왼쪽에 있는 경우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중점이 축과 같은 경우고, 그 다음에 중점이 축보다 오른쪽에 있는 경우죠. 자, 그래서 자, 이렇게 된 경우인데, 자, 일단 여기 첫 번째 케이스와 두 번째 케이스를 우리가 좀 알아보기 위해서 일단 요 A 범위를 먼저 정리해 봅시다. 정리해 보면 1을 좌변으로 이항하면 A가 0보다 크다고. 자, 1을 좌변으로 이항하면 A가 0이 다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이제 뭐냐면 최대값을 구하면 바로 F0이라는 값을 얻을 수가 있는데, 이 F0이라는 값이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가 중요하죠. 자, 그래서 이 F0이라는 최대값이 어떻게 나왔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그래프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중점이 축보다 왼쪽에 있는 경우라고 그랬죠. 자, 여기 중점이 있죠. 중점이 축보다 왼쪽에 있는 경우입니다. 자, 이렇게 왼쪽에 있는 경우 x범위가 0에서 2까지 나타나죠. 자, 그런데 0에서 2까지 나타나는데 이게 중점이니까 같은 거리만큼 같겠죠? 같은 거리만큼. 자, 같은 거리만큼 갔을 때에 이 0에 대한 함수값하고 2에 대한 함수값하고 비교했을 때 최대값은 바로 F0이 되죠. F0. 자, 요게 최대값이 되죠. 요게 최대값.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우는 어떻게 된 경우냐면, 자, 중점이 축하고 같은 경우죠. 자, 중점이 축하고 같은 경우에는 자, 같은 거리만큼 갔을 때 0하고 2에 대한 함수값을 조사해보면 같습니다. 아셨죠? 같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최대값이 F0에서 형성이 되고, 여기서도 최대값이 F0에서 형성되니까 바로 F0에서 최대값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여기다가 fx에다가 0을 대입하면 바로 어떻게 2a 제곱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뭐냐면 답을 체크하면, 자, 네모 2와 네모 G에 들어가는 자, 답은 뭐냐면 6번을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6번에 2a 제곱이 있을 겁니다. 6번에 2a 제곱. 자, 그래서 최대값은 어떻게 된다고요? 2a 제곱으로 나타난다. 자, 근데 세 번째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자, 2를 좌변으로 이항하면 a가 0보다 작다죠? 자, a가 0보다 작다는 문제에서 a가 0보다 커놨고 3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범위에서 벗어난 범위로 우리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3번은 고려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세 가지 케이스로 분류가 되긴 하지만 첫 번째 케이스와 두 번째 케이스를 통해서 뭐냐면 최대값이 f0의 값이다 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최대값을 구해봤고요. 자, A의 범위에 따라서 최대값을 구해봤습니다. 자, A의 범위는 일단 뭐냐면 0보다 크거나 같은 거죠.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최대값이 이렇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A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자, 그리고 두 번째. 자, 그 다음에 이제 최소값 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최소값 M을 어떻게 하라고요? 최소값 M을 축의 위치에 따라서 구하면 이렇게 됐죠. 축의 위치에 따라서 구하면. 자, 우리가 함수 fx가 주어져 있고, 자, 그래서 뭐냐면 함수 fx를 먼저 써놔 볼게요. 아까 다시 썼는데, 자, 이렇게 썼었죠. 자, 이렇게 썼습니다. 그리고 x 범위가 자, 이렇게 나타났었죠. 됐나요? 자, 그런데 자, 최소값 x제곱계수가 양수일 때 최소값 m을 우리가 개념 강의할 때 어떻게 배웠냐면 바로 축의 위치에 따라서 범위를 나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축의 위치에 따라서. 자, 그래서 뭐냐면 여기 축 있죠, 축. 축은 꼭지점에 x 좌표입니다. 자, 축이 2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로 나누고, 그 다음에 축이 뭐냐면 0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은 범위. 자, 그래서 이 사이에 있는 범위. 축이 2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 축이 0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은 경우, 그 다음에 축이 어떻게 된다고요? 0보다 작은 경우, 이렇게 세 가지 범위로 나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fx가 x제곱에 관한, x에 관한 이 참수로 주어지고, x제곱 계수가 양수일 때 최소값은 어떻게 구한다고요? 축을 기준으로 해서 범위를 나눈다. 축을 기준으로 해서 범위를 나눈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고요. 그래서 뭐냐면 축이 2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 축이 사이에 있는 경우, 축이 0보다 작은 경우. 자, 요렇게 세 가지 케이스로 분류를 했는데, 요 각각의 케이스에 따라서 뭘 할 거냐면 이제 최소값을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자, 그 다음 이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거냐면, 자, 축이 2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 자, 축이 2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를 우변으로 이항했을 때 A가 1보다 크거나 같다죠. 자, 그래서 A가 1보다 크거나 같다로 나와 있는데, 마냥 1보다 크거나 같다가 아니라 A가 0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했으므로 문제에서,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이 범위와 이 범위의 공통 범위를 구하면 바로 A가 1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1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다. 자, 이렇게 A의 범위를 찾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문제상에서 요 A의 범위 중에서 요 1을 정답으로 체크하는 네모가 있는데, 바로 D에 해당하는 건데, 요 D에 해당하는 내용을 갖다가 우리가 보기에서 1번을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 1 구하는 것도 문제에서 요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자, A가 1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을 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내용이 바로 최소값 M이죠. 자, 그래서 최소값 M을 그래프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면, 자, 축이 2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에 그래프를 그렸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최소값을 구하면 어떻게 되나요? 바로 2에서 최소값이 형성되는 거 아시겠죠? 자, 그래서 최소값 F2를 구하시면 바로 최소값을 얻을 수 있겠다. 그때 최소값이 2a제곱 마이너스 4a인데, 자, fx가 어떻게 됐었나요? fx가 바로 이렇게 됐었죠. x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1 x 플러스 2a제곱. 자, 여기 x에다가 2를 대입해서 정리하시면 바로 2a제곱 마이너스 4a를 얻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최소값을 찾는 게 바로 h에 해당하는 건데, 그 h는 바로 보기에서 8번을 체크하시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케이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는 어떻다고요? 축이 0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은 범위, 사이에 있는 범위라고 했죠. 자, 사이에 있는 범위. 자, 여기서 이를 어떻게 좌변으로 이항하고 우변으로 이항하면
좌변은 마이너스 1, 우변은 1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A의 범위를 이렇게 찾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요 범위를 구했지만 우리가 문제상에서 A가 0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했기 때문에 공통 범위를 잡으면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다죠. 자, 그래서 보시면 A가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답니다. 자, 요 1이 바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답이었는데 D에 해당하는 거 아까도 봤었죠? 보기에서 1번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자, 요 범위에서 뭐 한다? 최소값 M을 찾는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이용해서 보시면 자, X가 0에서 2 사이고 그 다음에 축이 그 사이에 있는 경우죠. 0에서 2 사이고 축이 그 사이에 있는 경우. 자, 그랬을 때 최소값은 바로 이게 축에서 최소값이 형성되는 거 알겠죠? 그래서 요게 X는 바로 꼭지점 X좌표 A 더하기 1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X는 A 더하기 1에서 최소값을 얻을 수가 있다. 이렇게. 자, 그래서 fx에다가 A 더하기 1을 대입해서 구해주면 바로 A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1을 얻을 수 있겠다. 자, 그래서 여기 최소값 A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1은 바로 F에 해당하는 내용인데 보기에서 5번을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뭐냐면 자, 축이 0보다 작은 경우인데 이걸 우변으로 이항을 하면 A가 마이너스 1보다 작단데 보기에서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문제에서 우리가 A가 0 이상 3 이하라고 했으니까 이 범위 밖의 내용이므로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3번은 우리가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최소값을 구해봤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뭐냐면 최대 최소를 다 구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마지막 3번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자, 3번 문제는 뭐였냐면 바로 최소값 m이 최대가 되게 하는 그때 a 값을 구하고 그때 m의 값을 구하랍니다. 그리고 m이 뭐라고요? 최소가 되게 하는 a 값이 얼마며 그때 m의 값은 얼마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죠? 자, 이 녀석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2번에 갈로 2번에서 구했던 a의 범위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다시 풀어야 되는데 보시죠. 자, 아까 A가 어떻게 됐다고요? 0보다 커나고 1보다 작을 때의 최소값이 얘가 나왔었죠. 그죠? 자,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M의 최대 최소를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바로 기본형으로 고쳐야 된다. 그쵸? 기본형으로 고쳐야 된다. 기본형으로 고쳐야 된다. 자, 마찬가지 A의 범위가 1보다 커나고 3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 최소값이 이렇게 나왔었죠. 그쵸? M. 근데 또 마찬가지로 뭐 해야 된다? 바로 기본형으로 고쳐야 된다. 자, 이렇게 기본형으로 고쳐놓고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그래프를 이용해서 최대 최소를 구한다. 자,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보겠습니다. 자, 꼭지점이 1,-2죠. 1,-2에서 자, 여기 y절편은 A에다가 0을 대입했을 때죠. 그래서 마이너스 1이 나옵니다. 요게 A축이고 이게 M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시고 자, 그래프를 그리시고 그 다음에 A가 1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을 때 꼭지점 1,-2 같고요. 그 다음에 A에다가 0을 대입하면 원점을 지납니다. 원점. 요게 약간 틀어졌는데 요 원점을 지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됐고 자, 범위가 A가 0일 때 마이너스 A가 0일 때 보시면 이렇게 됐죠. 누구 그래프? 얘 그래프가 이 그래프 아닙니까? 이 그래프.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1에서 시작해서 1까지 그래프가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됐죠? 자, 요 범위에서 요 그래프를 그려야 되니까 이렇게 나타나는 건데 이렇게. 자, 됐고. 그 다음에 자, 1에서 3 사이에는 여기서 1에서 3 사이에는 그래프가 누구 그래프가 되나요? 얘 그래프가 되니까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이렇게. 자, 3 될 때까지 3을 대입하면 바로 6의 값이 나오는데 여기까지 그래프가 나타나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그래프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타나야 그래프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정확하게 자, 보시면 바로 이렇게 여기서부터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자, 요 그래프 보라색 그래프에서 어떻게 되냐면 최대값은
a가 3일 때 최대값은 6이 되고요. 그 다음에 a가 1이 됐을 때 최소값이 마이너스 2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m이 최대가 되는 것은, 자, m값이 최대가 되는 것은 a가 3일 때 m값 6이 되겠습니다. 3일 때 6. 됐죠? 자, m이 최소가 되는 것은 a가 1일 때 그때 m의 값이 마이너스 2. 자, 이렇게 해서 정답을 체크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작년 2018년 11월에 출제되었던 1번 이차함수 문제를 풀어봤는데 최근에 계속 이차함수 문제가 조금씩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차함수 파트를 공부할 때 쉬운 문제만 풀지 말고 어려운 문제도 충분히 연습을 해가지고 시험에 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고 다음 강의에 뵙도록 하겠습니다.